야, 그래도 캄보디아 왔으니까 제가 아무리 발리를 사랑해도 이 캄보디아 티셔츠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요거 괜찮은 것 같은데. 캄보디아. 왠지 그런 옷을 사야 돼. 누가 입다가 버린 것 같은. 전혀 부담 없는. 난 진짜 노mon이요. 돈이 없어. 막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고. 동남아 여행할 땐.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행이 좀 편해질 겁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I know. This how much is it? One for $5. $5. $5. $5. You can bargain me how much you can Oh, very expensive. Not expensive, so I can 어. okay? 이럴 때는 Okay, then this 나가주는 액션을 취해준다. 오케이. how much you can give me? 응? How much? Talk with me, I can make discount how much? I think it's $1. $3, okay? Opening sale. $5에서 $3 내려왔는데 $3, okay? $2. How many piece you want? $1. Three and half, two and half, okay? 2.5. No. $1. $1. I want one. Never have. Never? Okay. Okay, $2. $2. Opening $2. Yes. You need something else more? 진짜 $2. Thank you. 땡큐. 끈찌란. 끈찌란. 요거 입고 이제 영상 찍읍시다. 아우, 목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동지 딸입니다. 일단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는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에 위치한 시엠레아프. 여러분들 앙코르와트 다들 들어보셨죠? 네, 앙코르와트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앙코르와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근데 참 재밌죠? 제가 이게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베트남 다낭에서부터 호이안, 땀끼, 꽝응아이, 꾸이년, 꿀레이꾸를 거쳐서 베트남 국경을 넘어서 캄보디아에 들어와서 벤룽을 거쳐서 여기 시엠레프까지 자전거 타고 왔어요. 자전거 타고. 네, 물론 일부 구간은 이제 택시를 타고 이동한 구간도 조금 있었고 일부 구간은 버스를 조금 이용하기도 했는데 타이어가 완전히 아작이 나가지고 아무튼 이번 여행 진짜 너무 재밌게 그리고 나름대로 보람차게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첫인사는 여기에서 줄이는 걸로 하고 앙코르와트 같이 구경 가보시죠. 아, I'm okay. I'm okay. Thank you. Thank you. I'm okay. Thank you. $1 Thank you. I'm okay. Have a good day. 일단 자전거를 여기에 주차해 놓고 이번 시간에는 앙코르와트 안에 앙코르 사원을 일단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적지 않은 분들께서 앙코르와트는 아주 큰 사원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그런데 앙코르와트는 엄청나게 큰 구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앙코르와트 안에 앙코르와트 사원은 그 앙코르와트 안에 네, 있는 사원 중에 하나라는 것, 그리고 상당히 유명한 사원이라는 것, 그걸 제가 좀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저기 멀리 사원 하나가 보이죠? 저곳이 바로 앙코르와트 사원이라는 곳입니다. 상당히 영롱하죠? 저 누나 왜 앙코르와트를 머리에 쓰고 있죠? 그리고 상민이 형 혹시 이 안무 사머드라만타나 모티브해서 짠 거 아니죠? 상당히 멋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시간에 저 안에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저 안에 들어가는 걸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과거에 제가 앙코르와트 사원 안에 들어가서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 요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밑에 보면 물이 있어요. 그죠? 물이. 그리고 저기 사원이 있죠. 여러분들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저게 바로 인공섬이라고 합니다. 인공섬. 인공으로 만든 섬이래요. 그리고 그 인공섬 위에 저렇게 건축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니 동남아에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이 물이 차오르고 내려가고 그러면은 저게 짓는 게 쉽지 않을 건데 저걸 어떻게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건축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근데 12세기, 11세기 이때에 저걸 지으면서 그런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합니다. 돌을 가지고 와서 쌓으면 무너지고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대요. 근데 그러면서 기술을 익혀가지고 만든 게 저 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거 위에 볼록볼록 세 개 올라와 있죠. 저게 왜 세 개인지 요거는 저의 뇌피셜을
조금 더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힌두 신화 중에 바다적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뭐 가운데 있는 게 만다라산을 상징하는 것 같고, 뭐 혹은 시바, 비슈누 이런 걸 상징하는 것 같고, 양옆으로 있는 것들이 데바와 아수라를 상징하는 게 아닐까,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조금 저 혼자 해봤습니다. 저 혼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앙코르와트 사원을 비롯해서 앙코르와트 구역 안에는 이렇게 머리가 여러 개 달린 뱀 석상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 하는 친구이냐, 불교 믿으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부처가 이렇게 비 오는 날이 있는데 뱀 한 마리가 와서 부처의 몸을 감고 비를 맞지 않게 머리를 이렇게 덮어 주었다. 거기에 나오는 나가가 바로 머리가 7개 달린 나가라는 전설의 동물입니다. 근데 나가가 하나의 동물이 아니고요. 나가는 나가족이라는, 힌두 신화에 보면 나가족이라는 그런 족이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서 머리가 7개 달린 애가 이제 부처의 몸을 감고 머리를 덮어준 애고, 머리가 하나 달린 애, 3개 달린 애, 5개 달린 애, 7개 달린 애, 9개 달린 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인도를 지나가지고 서인도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나가 석상이 이게 위에가 뱀이 아니고 위에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몸통만 뱀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나가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내피셜이에요. 정확하지 않은 건데, 그건 아무래도 서양 문화와 이제 뭐 메두사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서양에. 그런 문화와 이제 좀 힌두 문화가 좀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이제 좀 그런 생각도 좀 살짝 들긴 했어요. 일단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합시다. 와, 여러분들 저기 뒤에 보이세요? 앙코르와트는 현재까지도 복원 사업이 한참 진행 중이잖아요. 제가 좀 이따가 대한민국에서도 복원 사업을 하고 있는 뿌레아피투 사원, 그리고 복원 사업을 했던 보존을 하고 있는 코끼리 테라스, 요것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야, 돌을 이런 식으로 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복원 사업을 하는구나. 저 뒤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기 보면 정으로 치고 깎고 되게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죠? 일단 이동합시다. 사무드라 만타나. 네, 여러분들께서 앙코르와트 사원을 보시고 바이온 사원 쪽으로 가다 보면 저런 관문이 하나 보일 거예요. 근데 저 관문을 지나기 전에 이렇게 보면 여러 조각상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또 있습니다. 머리 7개 달린, 네, 1, 2, 3, 4, 5, 6, 7개 7개 달린 뱀이 있어요. 이 뱀은 바스키라고 합니다. 참고로 바스키는 앙코르와트 사원에서는 머리를 7개를 달아놨는데 어떤 곳에서는 9개, 어떤 곳에서는 1개, 뭐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이 조각상을 보면 여기 손이 있어요. 손이 있고 뭔가 이렇게 사람처럼 보이는 애들이 줄다리기 하듯이, 마치 줄다리기 하듯이 이렇게 쭉 있고, 저쪽 반대편으로도 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조각상을 보면 좀 무서워요. 좀 무섭게 생겼어요, 그죠? 근데 반대쪽은 또 되게 평안한, 반대쪽 제가 영상 올려드리겠지만 되게 평안한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듯이 아수라와 데바가 큰 바다를 휘저음으로써 여러 가지 뭐 생명을 탄생시킨다, 생명을 탄생시키고 암리차라는 어떤 신들의 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힌두 신화에 나오는 그 이야기의 한 장면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앙코르와트 오시는 분들은 되게 툭툭도 많이 이용하시고 차도 렌트하시고 오토바이도 렌트 많이 하시는데, 저는 자전거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도 나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땀을 좀 흘리면서 뭔가를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몸에 아드레날린 그런 게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일단 바이온 사원
코끼리 테라스, 뭉둥왕 테라스 이런 거 보기 전에 네, 이거부터 봅시다. 프레아피투 사원.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복원 중인 앙코르와트 사원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그냥 바로 뛰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여기 뭔가 복원 사업 하시는 분들이 타시는 차인 것 같아요. 코이카, 월드스 브랜드 코리아 이렇게 쓰여 있네요. 바로 카메라 끊지 말고 뛰어가 보자고. 아, 잘 뜁니다. 아무튼 저기에서 조금만 오면 네, 여기 현수막이 이렇게 있죠. 앙쿠르 유적 프레아피투 사원과 코끼리 테라스 보존 및 복원 2차 사업 이렇게 쓰여 있고, 이 사업은 국가유산진흥원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영 건축사 사무소, 주식회사네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뭐 코이카, 그리고 코리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복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한 달 전에 와봤었어요. 한 달 전에 왔을 때는 좀 사실 조금 약간 내가 날짜를 잘못 잡아서 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뒤에 보시면 지금은 이제 이런 팔레트들이 좀 정리가 되어서 잘 되어 있는데 한 달 전에 왔을 때는 막 팔레트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분명히 여러분들 야 이거 심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 장면을 보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상을 일단 계속 놔두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잘 해놨다. 그리고 계속 복원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른 나라에서도 복원 사업 하는 곳들 몇 군데 봤는데 그런 것도 이게 비교하면은 좀 그런 차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일일이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복원 사업 하시는 거에 약간 좀 속도감도 있고 빠르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뒤에 천막 친 요런 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요 안에서는 이제 돌을 부수는 것도 이렇게 하고, 아까 제가 앙코르와트에서 보여드렸죠. 거기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확실히 좀 이렇게 좀 잘 해서 관리해서 이 복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팔레트를 보니까 왜 갑자기 물류센터 동료들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물류센터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저는 놀러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프레아피투 사원 안으로 좀 가서 구경을 시켜 드릴게요. 여기가 바로 입구입니다. 근데 프레아피투 사원이 이게 구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자료 영상 올려 드릴게요. 요런 구역이 있어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진짜 되게 작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도 복원이 안 된 곳이 있기 때문에 요것이 작은 곳은 아니다. 그걸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구에 봐도 나가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 하나는 이제 떨어진 것 같아요. 여기에도 7개 머리가 달린 나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여기 직원분들이시거든요. 앙코르와트. 요 분들이 뭐 하지 마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가지 마라고 하는 것, 그런 데는 하지 말고 안 가는 게 진짜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거다. 그걸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바로 들어가 보죠. 대한민국에서 이게 복원 사업 하는 곳인데 조금이라도 더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나. 자, 뭐 이런 나무도 있고,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안쪽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야 지금 많이 그죠?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많이 훼손이 되었죠. 이렇게 훼손된 걸 진짜 옛날처럼 거의 똑같이 만들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 하나 쌓는 것도 이게 그냥 쌓는 게 아니고 레고 쌓듯이 그냥 쌓는 게 아니고 뭐 허가를 받고 막 그런 게 막 복잡한 게 있나 봐요. 진짜 복원 사업 하시는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 이거 주춧돌인지 뭔지 몰라도 요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 잘 되면 되게 멋질 것 같아요. 이거 복원되면 되게 멋질 것 같아요. 일단 위에는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올라갈게요. 야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여기 돌무더기 이런 거 보이죠? 이런 거 언제 이걸 다 하겠어요. 쫙 이렇게 있다. 제가 그냥 다이렉트하게 그냥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한 구역일 거예요. 프레아피투 사원의 전체가 아니고 프레아피투 사원 중에 한 구역일 겁니다. 이게 아마 자, 한 구역이 이렇게 있다. 아이고.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팔레트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요게 여기 이런 거 스카이 같은 것도 있고, 그죠? 복원 사업이 한참 진행 중이군요. 그리고 저 안쪽에도 저렇게 훼손되지 않게 잘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복원 사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박반장 조공 필요하시면 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조공이 여기 올 수가 있다. 일단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보도록 합시다. 와, 그런데 복원하는 선생님들 진짜 해외에서 수고 많으시고 진짜 고생하는 거 알거든요. 해외 생활하는 게, 외지에서 생활하는 게 어디 그게 쉽습니까? 하지만 그냥 관광객 입장에서 조금 이제 까다로운 관광객 입장에서 조금 하나만 좀 건의를 드리자면, 이렇게 부서진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그때 좀 치워주시면 어떨까,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좀 살짝 들었다. 그거 말고 나머지는 다른 나라에서 복원 사업하는 것도 이렇게 저희가 봤지만 훌륭하게 진짜 잘하고 계신 것 같다. 야,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편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정말로. 그리고 뿌리아피투 사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여기가 제가 자료 올려드리겠지만 구역이 한 구역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겠지만 뿌리아피투 사원 여기가 복원이 되면 좀 상당히 좀 훌륭한 사원으로 변할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에 또 어떻게 바뀔지 제가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또 몇 년 뒤에 와서 또 다시 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봅시다. 웃겨. 조금 전에 프리아피트 사원 보고 제가 지금 네스카페 하나 먹으려고 주변에 노점상 왔는데 이 아주머니가 이게 $1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라고 하니까 Pineapple, vanilla. $1 expensive. No, I don't want that. Expensive. Cheap price. No. China. 오케이. 여기 상인분들하고 이렇게 노는 것도 재밌어요. 와, 여러분 진짜 대단하죠? 여기 보이시나요? 이 석상들? 와, 이곳이 어디냐면 여기는 문둥왕 테라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이 왜 문둥왕 테라스라고 불리냐면, 여기 이끼 보이시죠? 이 이끼들이 이 석상이 이렇게 쫙 있으니까 이게 마치 나병이 걸린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불렸다라는 설도 있고, 그리고 아주 예전에 야소바르만 1세라는 왕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왕이 또 나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 왕의 석상이 저 위에 있다, 그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석상이 위에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문둥왕 테라스라고 불렸다라는 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진짜 너무 정교하고 멋지지 않아요? 야, 감탄사가 그냥 나옵니다. 와,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진짜 감탄사를 여러 번 연발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습니다. 앙코르와트 안에 막상 들어오면 진짜 이런 감탄사가 저는 그냥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현재도 이런 향을 피우고 있는데, 여기 일단 석상이 있죠. 근데 이 석상은 뭐냐? 조금 전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문둥왕 테라스, 그 문둥왕 테라스가 바로 저 아래입니다. 저 아래에서 제가 영상을 찍었고, 이 길을 타고 위에 올라와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석상은 뭐냐?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문둥왕 테라스가 이름이 바뀔지도 모른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참고로 이 석상은 지금 복원을 해 놓은 거고, 원본은 푸놈펜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아무튼 복원 사업을 하면서 이 석상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옛날 왕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힌두 신화에 나오는 죽음과 심판을 담당하는 야마라는 신을 상징하는 것 같다. 아마 그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이 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둥왕 테라스가 보면 예전에 왕들의 화장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내피셜도 조금 넣을게요. 왜냐하면 제 유튜브 채널이니까. 앞으로 이 문둥왕 테라스의 이름이 미래에는 조금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약간 듭니다. 아무튼 다음 장소 코끼리 테라스로 이동을 해봅시다. 요거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려야겠어요.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야마 석상, 그게 어디에 있냐? 바로 이 문둥왕 테라스 위에, 저 위에 있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코끼리 테라스 저희가 가려고 했잖아요. 그 코끼리 테라스는 어디에 있냐?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디? 문둥왕 테라스 바로 옆에, 저기
예, 바로 저기가 코끼리 테라스거든요. 함께 이동하시죠. 네, 여기 붙어 있죠. 앙코르 유적 프리아피투 사원과 코끼리 테라스 보존 및 복원 2차 사업. 예,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여기에도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조금 낡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코끼리 테라스 여기 복원하는 곳을 이렇게 보면 일단 안쪽은 못 들어가게 해놓은 것 같아요. 저 멀리 스카이도 보이고 무거운 걸 막 올려야 되니까 돌들 같은 걸 저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지금도 이제 복원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다. 뭐 그렇습니다. 참고로 코끼리 테라스도 저는 상당히 좀 복원이 잘 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살짝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여기도 이제 코끼리 테라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코끼리 코 부분에 보면 철 같은 게 이렇게 좀 나와 있죠. 저런 걸 조금 더 섬세하게 복원을 했으면, 물론 지금 복원하신 것도 진짜 너무 훌륭하게 잘 하셨는데 저런 걸 이제 조금만 더 섬세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문화유적지라는 곳이, 그리고 앙코르 문화유적지가 이게 그냥 한번 복원하고 그냥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한번 복원하면, 그리고 뭐 여기 동네 사람들만 와서 보는 것도 아니고 진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시아의 피라미드다 뭐 이렇게까지 부를 정도로 좀 위대한 유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왕이면 조금 더 멋지게 복원 사업을 해주시면, 여기 대한민국에서 복원 사업한 곳이야? 야, 진짜 감쪽 같다, 정말로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으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찍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좋은 것만 이렇게 찍거나 아니면 완전히 혐오하고 막 그런 걸 찍어야 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의 의견을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여기 앙코르와트 여러 번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떤 한 외국인 꼬마가 저걸 막 지적하면서 예전에도 저런 게 있었냐 하면서 자기 부모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거 보니까 약간 조금 생각을 하게 되더라. 마음에 조금 약간 곤란함이 생기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금 복원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파이팅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요걸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앙코르와트를 구경하면서 갑자기 중국 이야기를 꺼내면, 야, 너 중국 좋아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저는 중국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코끼리 테라스 여기 안쪽에 있는 여기 피니아나카 이 사원을 보기 전에, 이 사원은 중국이 복원 사업에 참여를 했다, 요 정도는 제가 저희 시청자분들이랑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점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뒤에 보이는 곳이 피니아나카라는 사원입니다. 근데 이 사원을 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중국 사람들이 여기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 중국인들 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서양인들도 많이 오죠. 저는 앙코르와트를 그렇게 생각해요. 개개인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앙코르와트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시아에서 캄보디아의 재산이 아닌 아시아의 아주 큰 문화적인 재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복원 사업을 이야기를 하면, 야, 그냥 명함만 갖다 놓고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지, 뭐 거기에 세심하게 많이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이렇게 큰 문화 유적지를 복원한다는 건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죽기 마련이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죽고 저희 다음 세대의 친구들이 어른이 되어서 또 이런 문화유적지에 와서 볼 때, 우리 어른들이 이런 걸 복원을 했어, 이렇게 큰 유적지에 우리의 기술력을 조금 보태주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조금 저희가 복원 사업 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물론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마음 먹는다고 해서 쉽게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쉽게 되는 건 아닐 거지만 그냥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보시는 이곳도 피니아나카 사원 인근입니다. 근데 여기서 복원 사업 하는 걸 이렇게 딱 보니까
여기 뭐 이런 걸 다 붙여놓고, 그리고 이게 어느 쪽 방향으로 있었다, 뭐 이런 것까지 돌멩이 하나하나에 싹 다 붙여놓은 이런 게 보이네요. 중국에서 지금 여기 복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진짜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진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면, 저 중국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복원 사업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 문화유적지 같은 걸 중국에서 복원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상당히 좀 전문적으로 한다, 좀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계속 여기 돌멩이들에게서 눈을 떼지는 못하는데 여러분들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방향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써놓고, 진짜 진짜 복원 사업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다.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여행자 입장에서 그냥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열심히 하는구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스카페 한잔하고 이동을 하도록 합시다. 제가 여기 자전거 주차하는 동안 여기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또 자전거도 지켜주고 그랬기 때문에 음료수 하나 정도는 제가 사 먹고 이동을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바이온 사원으로 바로 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이온 사원을 이동하기 전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한 2주, 3주 전쯤에 바푸현 사원을 좀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바푸현 사원을 좀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영상은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 가지고 그거 보시고, 그리고 바이온 사원으로 이동을 하도록 합시다. 뿅. 지금까지 몇 테라스랑 사원을 봤는데요. 이제 제가 또 이동할 곳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원이에요. 바이온 사원 벌꾸고 바푸온 사원 벌꾸입니다. 두 사원이 달라요. 느낌은 좀 비슷하지만, 발음도 좀 비슷하지만 다른 사원입니다. 여기를 이제 또 갈 겁니다. 함께 가보시죠. 저기 뒤에 보이시죠? 막 결혼 사진도 여기서 찍고 그런다. 여기는 바푸온 사원입니다. 저기 뒤에 보이는 저곳이 바로 바푸온 사원이라는 곳인데요. 가까이 가서 조금 보도록 할까요? 와, 여기 바푸온 사원에 오니까 원숭이들도 막 있고 그러네요. 저기 연못 보이시죠? 인공 연못. 여기 가이드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원숭이들이 더우면 저기 연못에서 막 수영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런 곳까지 옛날 사람들이 다 이 터를 만들어서 활용을 했다는 게 진짜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정말로. 이건 제가 올 때마다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여기 바푸온 사원 입구에 이렇게 보니까 요런 게 있네요. 일단 임산부는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린아이들 12세 이하는 또 올라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버리지 말고, 그리고 음식물 가지고 올라가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경사도가 좀 있네요. 좀 높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안내문을 붙여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 실내 들어오면 되게 신기해요. 원래 그늘이 시원한 건 당연하거든요. 근데 안에 들어오면 좀 생각보다 많이 시원해요. 에어컨 틀어놓은 한 그 정도는 아닌데 생각보다 그냥 그늘에 있는 그런 건축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좀 많이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딱 드네요. 그 계단 올라오는데 숨이 차네요. 진짜 임신하신 분이랑 어린아이들은 계단 올라올 때 좀 각별히 조심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안 올라오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그래도 뒤에 멋지죠? 저기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계단 경사도 보이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 저거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 저는 이 계단 오르니까 숨이 좀 찼습니다. 나이가 든 것 같아요. 지금 바푸온 사원 한 중간 정도 지점까지 제가 올라왔는데요. 와, 되게 멋지지 않아요? 물론 이런 사원들이 뭐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태국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라오스에도 있고, 여러 나라에 이런 사원들이, 힌두 사원들이 있습니다. 뭐 특히 인도 이런 데도 많고 말이죠.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앙코르와트에서는 약간 조금 더 아주 정교한 그런 예술성, 그런 게 진짜 사람들이 진짜 섬세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아트적이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정말 앙코르와트 여기에서는. 그리고 이런 사원들이 여기 하나뿐만이 아니라 진짜 한 100km에 100km가 넘게
이런 사원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게 이게 진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진짜 정말로. 그리고 저희가 앙코르와트를 여행을 할 때 곳곳에 이렇게 보안 담당이자 안내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말로 친절하세요. 어느 정도 영어, 기본 영어 다 되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다 알려주니까 겁내지 말고 항상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큰츠랑 아끈. 여기가 바푸온 사원의 제일 꼭대기입니다. 근데 진짜 저 위에는 못 올라가게 이렇게 해놨네요. 와,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 정말로. 앙코르와트 올 때마다 뭐 물론 이번이 두 번째밖에 안 되지만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자연과 인간의 그런 어떤 예술적인 건축 감각, 이게 진짜 한 곳에 어우러져서 볼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진짜 뭐 이건 제가 넋두리로 조금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제가 20대 시절을 왜 그 대한민국 그 안에서만 20, 30대를 미친 듯이 돈에 미쳐서 돈만 벌려고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멋진 세상, 멋진 곳을 좀 보고 조금 여유롭게 젊은 시절을 보냈더라고 하면 훨씬 더 저한테 값진 추억이 있었을 건데,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정말로 이제 40이 넘어서 여기저기를 다니지만 이제 조금 이런 데를 좀 다니고 여유를 좀,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한국 가서 막 일용직 아르바이트 이런 거 해서 모아서 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여유를 느끼면서 진짜 어쩌면 살아가는 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게 때로는 이런 여유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무언가, 느낌, 생각,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게 어쩌면 진짜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들어요. 와, 지금 내려가는데 이 경사도가, 와, 이거 어질어질합니다. 이거 뭐 조금만 더 하면 90도 되겠는데. 이번에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바이온 사원에 갈 건데요. 그런데 캄보디아 여행을 한다, 앙코르와트를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적지 않은 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적지 않은 분들께서 이런 말을 좀 하곤 했어요. 야, 그 위험하고 더러운 나라 왜 여행을 가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가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자전거 타고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도 위험하다 막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캄보디아의 푸놈펜 일부 지역 조금 위험하게 느껴졌고, 그 다음에 시아누쿠비라는 도시 조금 위험하게 느껴졌지만, 그런 일부 도시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이 나라 전체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특히 여기 시엔랩 같은 경우는 여기 앙코르와트 이 유적지가 엄청나게 큰 유적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동네 놀이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아무튼 이제 바이온 사원 가기 전에 제가 넋두리 삼아 제가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분들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유럽이나 뭐 미국 여행 갔는데 인종차별 당했다 막 하면서 뭐 어떻게 인종차별을 할 수 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저는 인종차별 그거 별거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제가 인종차별하는 영상이다 해서 이렇게 봤는데, 그 뭐 대한민국 사람들 인종차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건데 막 이렇게 막 크게 부풀려서 하는 영상도 제가 봤고 막 그런데, 진짜 제가 생각하는 인종차별은 어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좀 중요하고 아시아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위대한 이런 유적지를 진짜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일부 도시 가지고 캄보디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 막 진짜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거, 그게 진짜 문화차별이고 가장 잘못된 인종차별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캄보디아 전체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전 세계 어디에서나 범죄는 일어나고 그 범죄가 얼마나 뉴스에 크게 부풀려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건데,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캄보디아 오면서 나름 조심하는 몇 가지들이 있긴 해요. 그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일단 제가 넋두리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소로 일단 바이온 템플로 이동을 하시죠.
새들이 갑자기 막 우는 거 보니까 조금 있으면 비 올 것 같다. 지금 해가 지는 게 아니고요. 이 날씨가 좀 우중충해 가지고 좀 어두운 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이온 사원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말로 많은 얼굴들이 이렇게 있어요. 저 얼굴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뭐 예전에 크메르 제국의 왕의 얼굴을 본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브라흐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고로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 이게 힌두시나 베다 어떤 거에 따라서 이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각자의 신이 되기도 하고 하나의 신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요즘은 제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 붓다, 부처의 얼굴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바쁘게 빠르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일단 여기는 일본에서 일부 구간을 복원 사업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온 사원에 보시면 여기에도 바다 휘젓기 요런 조각이 있거든요. 벽에 보시면. 근데 여기에서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면, 이건 힌두신화와 맞기는 맞지만 그 당시에 대바 아수라가 만다라산을 두고 이렇게 바다 휘젓기를 하는 게 아닌 크메르족과 참족이 어떤 페스티벌 행사 그런 걸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걸 좀 상징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앙코르와트 안에 바이온 사원 오시는 분들은 요거 보실 때 바다 휘젓기가 아니라 크메르족과 참족이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의 어떤 행사를 진행했을지도 모른다, 뭐 요렇게 좀 아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비가 오니까 좀 빨리 피하도록 합시다. 아니죠. 아무리 비가 온다고 한들 자전거는 좀 젖어도 되는데, 여러분들도 클릭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제가 바이온 사원 안쪽도 좀 보여드려야겠죠. 참고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는데, 바이온 사원은 복원 사업을 일본에서 일부 구간을 복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부분은 요 라이트로 제가 좀 비춰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고프로가 이게 참 저조도에 안 좋아. 아무튼 이 안에 들어오시면 자, 요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대로의 조각일지도 모르는데 누가 또 훼손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되게 부처님이 이 안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처음부터 저렇게 공백 자리였는지 아니면 누가 뭐 파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기 사람 보인다. 잠시만요. 저기 위에 보시면 이 안쪽에서도 저기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저 얼굴 모양이 다 보이게끔 바이온 사원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놨다. 비 오니까 좋은데? 아무도 없고. 아무튼 안쪽은 이렇게 이게 통로식으로 되어 있고 어떤 광장이나 그런 게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바이온 사원 오시는 분들께서는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요런 길에서 좀 길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빛을 따라가다 보면 바로 밖이 나오기 때문에 당황하시지 말고 그냥 쭉쭉쭉 가면은 출구가 나온다. 그거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바이온 사원은 확실히 안에서 보는 것보다 밖에서 보는 게 멋진 것 같습니다. 동남아 우기가 이렇게 스콜성 우기, 갑자기 이렇게 비가 확 내릴 때가 있어요. 소나기처럼 1시간 정도 내릴 것 같은데, 그래서 다급하게 자전거 피신 시켜놓고 여기 계신 분이 지켜주신대요. 그리고 저는 카페 안으로 대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혼자 여행을 하면 이런 게 또 되게 재밌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여행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혼자 다니다 보면 이런 일들을 종종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게 진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정말로 이때 마셨던 커피 한 잔, 그리고 이때 급하게 모여서 그냥 스몰톡 한 사람들이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여기서 커피 한 잔을 시켰는데 진짜 맛있는 커피가 될 것 같아요.